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박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8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음,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아침 운동을 잠깐 쉴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걸어보자 해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이제 그럴 때 이제 와이프가 참 고맙죠. 옆에서 이제 잡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딱 왔는데, 어, 6시 이제 좀 넘어서 나왔는데, 이게 딱 나오자마자 그 바람이 너무 선선한 거예요. 아직 이제 딱 더워지기 전이라서. 그래서 살짝 그 가을 느낌? 그거 되게 설렜어요. 제가 이제 겨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는 약간 차라리 추운 게 좋아요. 물론 지금 더워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전 겨울에도 그래요. 겨울에도 막 벌벌 추울 때도, 그래, 차라리 그래도 이게 낫지. 내가 여름에 벌벌 떠는 것보다. 그랬는데, 올해 약간 그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음, 그 겨울에는 아침에 되게 추워서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름에 요즘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속 우리 짝꿍이랑 같이 계속 열심히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꼭 운동하시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와이프가 좀 체력이 많이 좀 제가 어, 회사도 그만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나태해진 거 아니냐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자, 자,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관련돼서는 특별한 거 없고요. 아유, 이 한국 콜마 방탄소년단. 자, 건국대가 유튜브를 통해서 2020학년도 입시 정보를 제공한대요. 점점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저희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도 음, 생각을 해보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분에 비해서 연령대가 조금 높으세요. 연령대가 조금 높은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 뭐 카톡이나 뭐 카톡 플러스 친구 이런 것도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단체로 이렇게 정보를 저장해놨다가 어, 문자로도 안내드리고 하는데 한번 그 유튜브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참 제가 제 입으로는 말하기 그러는데 뭐 신세계 아카데미 문화센터 이런 데는 5천 원이면 제 강의를 들어요. 1시간짜리를. 물론 이제 시간이 1시간짜리라서 되게 다른 특강하고는 당연히 내용은 다르지만 또 처음 들으신 분한테 좀 부담 없잖아요. 그리고 8월 달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CGV에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또한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아무튼 2만 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특강에 비해서 저렴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제가 알려야 되겠더라고요. 잘. 그래서 기간 놓쳐서 못 들었다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유튜브에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올려볼게요. 짧게. 뭐 필요 없으신 분은 안 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요런 걸로도 이제 유튜브가 계속해서 채널이 이렇게 활용이 될 거다. 그런 거였고요. 오케이.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장인에서 오늘 제가 기사를 좀 생각보다 그 부동산 세금 쪽이 별로 없고 직장인 쪽에 좀 더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볼 텐데 비단 직장인뿐만 아니라 어, 그 관련된 그 4대 보험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천만 직장인 퇴직금 떼내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 검토. 깜짝 놀랐어요. 자, 이거. 자, 직장인이 지금 1,000만이 넘는데 이 사람들의 퇴직금을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겠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총이 이제 경영자 총연합회인데 쉽게 말해서 회사 쪽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회사 쪽 사람들이 개선안을 제시했다. 반대하던 노동계도 논의는 해보자. 내 퇴직금 왜 건드리나 직장인 반발 가능성이 있다. 도입은 미지수라고 하네요.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 한번 봅시다.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줄여서 경사노위에서 연금특위가 퇴직금 적립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퇴직금 전환제를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하. 자, 자, 회사가 퇴직금 재원으로 적립하는 임금의 8.3% 중에서 3%포인트를 떼내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사용하지는 않을 정식 제안한 것인데 이는 지난 4월 특위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안한 방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이 지난 2일 특위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경총의 구체 방안을 제시해 달라. 그러니까 노동자 측에서 그러면 검토해 볼 수 있으니 경영자 측, 즉 경총이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제시해 봐라 라는 거예요. 자, 경총 제안대로 할 경우 퇴직금 적립금은 8.3%에서 5.3%로 낮아지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자, 이게 말로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렇게. 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 진행 상황. 경제사회노동위 연금특위에서 10개월째 이견 좁히지 못하고 있고요. 이달 말까지 특위안 만들어서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정기국회는 9월달 열리거든요. 그래서 지난 2일 특위가 재개됐다. 자, 노동계 등 다수 의견.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위에 적어도 소득 대체율 45%, 보험료율 12%로 인상 필요. 자, 그리고 기업 경영자 측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다.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 보험료율을 꼭 높여야 된다면 퇴직금 전환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야 된다면 퇴직금 전환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현재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9%고 퇴직연금이 8.3%.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퇴직연금 얼마씩 떼잖아요. 그게 이제 좀 DB형, DC형 이렇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대부분 다 DB형일 거예요. DB형은 그냥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퇴직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가 됐든지 간에 회사가 거기에 맞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건데 대신 그 퇴직금을 떼서 그걸 퇴직금 굴리는 걸 회사 측이 하는 게 DB형이에요. 자, 반대로 무슨 소리야, 나 회사 못 믿겠고 내가 그걸 가지고 굴리겠다 하는 게 DC형이에요. 그래서 DC형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본인이 그거를 퇴직금을 매달 떼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는데 대신 만약에 그거 운영해가지고 잘못 박살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에 쓸데없는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최소한의 그거는 보장해라라는 의미에서 대부분 다 DB형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노동계 측에서 다수 의견이 이 국민연금 보험료가 한 12% 정도까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경영계가 기업 부담 커진다. 왜? 이게 12%가 오르면 현재 근로자 반, 회사 반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12% 오르면은 4.5가 아니라 6으로 되고 회사도 6으로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제 법인에서 이걸 떼다 보니까 어차피 회사 나가는 거, 나 나가는 거 똑같이 9% 나가잖아요.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경영계 쪽의 입장을 쓰시려면 법인을 다 만들어 봐라. 가지고 급여를 한 번씩 받아보시면 된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러면 12%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새로 또 3%를 걷어가지고 이걸 얹으면은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퇴직연금에서 전체가 8.3%인데 여기에 3%를 떼자. 여기에 3%를 떼고 5.3%만 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하고 이걸 퇴직금 전환금을 해가지고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를 12%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부담되는 거는 9% 그리고 8.3% 해가지고 17.3% 똑같은데 요 구성하는 비중이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이제 갈리고 있는 거죠. 뭔 소리냐. 어차피 퇴직금 이거 떼서 여기 또 하는 건데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막는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막 그런 의견도 있고 좀 하는데 이 퇴직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가장 여러분들이 그 최소한으로 그 받아야 되는 그 퇴직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건드린다? 좀 뭔가 찜찜해요. 어차피 국민연금으로 많이 받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처럼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 6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퇴사를 하니까 돈 얼마가 이제 들어왔겠죠. 그 돈을 다시 퇴직연금에 집어 넣어가지고 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걸 빼버렸죠. 어, 뭐 이제 그냥 이거 내가 하겠다 해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65세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좀 그래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이게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거라서 그냥 요 정도만 제가 소개 드리고, 대신 이제 우리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이 이런 식으로 된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험료율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더라도 소득 대체율 45%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는 2057년에서 2063년으로 6년 늦춰질 뿐이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럼 퇴직금 보유 1,000만 명이 손해 보는 거냐? 어. 자, 노동계가 논의는 해보자고 나섰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난관이 작지 않다. 어, 우선 노동계 내부 논의 과정에서 반발로 수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형태로 근로자가 받을 돈을 국민연금 쪽으로 옮겨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왜 기득권을 양보하냐고 반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기득권이라는 거는 되게 여러분들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기득권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요, 절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안 생길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뭘 해봤자, 다른 데서 이걸 뺏어가 버린다? 기득권을 인정 안 해준다?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기득권이 또 너무 오래되고 그러면 부패하니까 이제 그런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죠. 더구나 아직 은퇴 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저도 그래요. 2017년에 신규로 퇴직연금을 받아 30만 받는 30만 3천 명 중 98.6%가 일시금을 선택했어요. 아니 저도 이번에 몇 천만 원 받았는데 그거 연금으로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일시금 받아서 써야지. 굴려야지. 자, 그리고 저도 이 말에 동의하는데 고용노동부와 일부 전문가도 퇴직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성격이 다르다. 당연하죠.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전환제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거를 물타기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 아무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어떤 분께서 매미 BGM이 좋다 그랬는데 또 우리 매미가 미친 듯이 울고 있어요. 소리 좋죠. 저희 집이 약간 자연 친화적인 집이라서 아침에는 매미 소리가 들리고 저녁에는 그 귀뚜라미? 걔랑 최근에는 그 개구리 소리도 막 들리던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도 자연하고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자, 또 봅시다. 직장인에서 이거 하나 기사 봤고요. 임금보다 높은 부동산 값 상승에 투잡 불사족이 뛴다. 이거 제가 보면서 되게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한번 봅시다. 임금보다 높은 부동산 값 상승에 투잡 불사족이 뛴다. 자, 와, 이제 이런 말이 나오네. 불황러. 와, 되게 안타깝죠. 요즘에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불황러라는 말이 나오네요. 30대 중반까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세대에서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 직원들도 본업을 살리는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자, 조금 무리해서 학자금 대출만이라도 빨리 해결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저 이거 보고 되게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사 말고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인 그 설문조사였던 것 같은데 그 기사를 보니까 직장 사회 초년생들이 시작했을 때 가지고 있는 평균 대출금이 한 3,300만 원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 때는 그래도 한 몇백만 원이면 한 2, 300이었나? 한 3, 400이었나? 저도 학자금 대출 딱 한 번인가 받았거든요. 근데 와, 요즘에는 이제 학자금이 너무 비싸고 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출을 받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년차 직장인 박모 씨 29살인데 일찍 퇴근하는 날이나 주말이면 오토바이를 탄대요. 레저용 오토바이가 아니라 배달용 오토바이고요. 금, 토, 일 저녁에는 이걸 타고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을 받아서 용돈 벌 한대요. 아직 일이 손에 익숙하지 않다. 걱정돼요. 이러다가 다치면 어떨까. 진짜 오토바이는 저는 절대 안 타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 좀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겁이 많은 것도 있어요, 제가. 저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막 몇 억씩 되나 집을 막 어떻게 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미친 듯이 사는. 아무튼 그런데 지금은 교통비를 버는 수준이긴 한데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싶어 쉬는 시간 포기했다. 와, 진짜 이거 너무 안타깝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런 걸로 시작하시지만 나중에는 꼭 노동력이 안 들어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본인이 잘하는 걸 해야 되겠죠. 좋아하는 일도 좋지만. 자, 그래서 투잡 쪽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의 꿈이라도 해보려면은 하나의 수입원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자, 직원들 여건만 허락한다면 투잡을 뛰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외 및 서비스 중개 어플리케이션, 숨고, 그리고 탈링, 이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응답자의 77%가 투잡을 할 의향이 있다. 그 이유로는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서 결혼, 빚, 노후 준비 등 목돈 마련을 위해서. 여기 나오죠? 요거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입사 3년 이내인 20대 30대 직장인의 44%가 평균 3,391만 원 대출금. 근데 44%구나. 그치? 다는 아니. 전부 다 평균 아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30대 중반이나 돼야지 이제 대출금을 갚고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실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딱 보이네. 인생이 참 외롭습니다. 힘들다 진짜. 자, 대다수 직장인이 두 종류의 직접을 원하지만 이 중에서도 선호한 유형, 즉 취미 및 특기를 활용한 재능형 투잡이 33.7%로 가장 많았다. 주말 등 쉬는 시간을 이용한 아르바이트형. 그래도 이 특기를 활용한 재능형 투잡이 많은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업의 기술을 활용한 투잡. 요것도 되게 좋은데 막상 쉽게 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다. 자, 임모 씨를 볼까요? 임모 씨는 여성분인데 지난달부터 주말 과외 강사로 나섰다. 취업 후 처음으로 서울로 올라와 열심히 일했는데 1년 만에 모아놓은 돈을 전부 날릴 처지가 됐기 때문에 고르고 골라 전세방을 하나 구했는데 집주인이 파산하겠다고 나서서 전세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것. 아이고, 참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나왔던 탈잉, 숨고 같은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3년차 직장인 김모 씨는 적금을 부으려고 투잡을 뛴다. 직장 생활하면서 기본금의 70%를 적금으로 부었다. 와. 그래서 빠르게 이제 돈을 모아서 결혼하겠다. 어.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나은 편이네. 김 씨가 회사에서 받는 세후 월 실수령액은 300에서 350만. 연봉으로 따지면 4,200에서 4,500만 수준. 명실상부 고연봉자. 하지만 야근 수당을 받아도 내 집 마련은 쉽지 않다. 집값이 연봉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정말 허탈한 거죠. 지금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가격이 1,630만 원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김 씨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야근마저 사라졌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급 야근 사라진 거죠. 다 아름아름 하잖아요. 그쵸? 내 돈은 못 받고. 그래서 작은 회사를 만들었대요. 대학생 시절 동아리 친구들과 팀을 이뤄 홈페이지 제작 및 디자인 작업을 한 적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밥값 정도 버는 아르바이트였는데 이제는 제2의 직업이 됐다. 자,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물론 쉽진 않은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밥값 정도 한 달에 진짜 한 50만 원, 10만 원 버는 걸 먼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100만 원, 200만 원 됐을 때 내가 이제 드디어 회사에 나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말이 되면 김 씨와 친구들은 각자 개인용 컴퓨터를 켜고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대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일보다 두 번째 직업에 전념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하셔야죠. 저는 이렇게 했고요. 자, 노무법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런 사회초년생보다 10년차, 20년차 직장인의 투잡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 최근 겸직 금지 조항에 대해서 묻는 3, 40대가 늘어났다.
주말 프리랜서 활동으로 버는 돈이 일정액을 초과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은데 사교의 겸직금지 조항 때문에 등록이 어렵다는 분이다. 하지만 판례상 근무시간의 시간은 사생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의 프리랜서 활동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 이 노무법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절대 권하지 않아요. 왜? 겸직 금지 조항이 폭넓게 활용될 수도 있을 뿐더러 설령 겸직 금지 조항 없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괘씸죄가 있잖아요. 괘씸죄. 이거 진짜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회사에.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절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였지 절대 플러스 될 수 없어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그러니까 순진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아셨죠? 이런 거 보고 이제 뭐 법대로 하세요 이러면 우리나라가 언제 법대로 했어요 이게. 아직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오케이. 자,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없는 쇼핑몰, 이런 오픈마켓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한번 요즘 직장인들에 대한 그런 애환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명색이 부동산 세금 쪽 채널인데 그쪽을 안 볼 수는 없어서 뭐를 볼 거냐면요. 이거 하나 볼게요. 자, 부모님 모시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사실 상속세에는요, 뭐지, 내는 일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웬만하면, 뭐, 기본공제 받고 뭐 하면 한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제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상속세를 내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상속 증여 쪽은요, 특히 상속 쪽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하고도 좀 많이 연계가 되는 경우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정말 참고만 하시고요. 꼭 반드시 전문 세무사님 찾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좀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자, 상속세 관련된 거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 부모님 모시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자, 아마 상속 관련해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상속 관련된 거는 제가 아마 다음 주 직방에서 영상이 나갈 테니까 그거 보시면 좋고요. 이거는 그건 아니고 부모님을 좀 비슷한 건데 부모님을 모셨을 때 상속세가 줄어드는 거. 즉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같이 거주해야 되고 이때 자녀는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일 때는 어차피 부모랑 같이 사니까 이거는 해주지 않겠다 그거고 이 자녀가 10년 이상 무주택자 상태여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가 됐다. 즉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부모님의 집을 물려받았다 그러면은 그때 상속받은 자녀가 동거인인 상태여야 되고 옆에서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주택자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상속세를 꽤 많이 공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세금 우대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주택가액, 채무액을 제외한 주택가액의 80%를 공제해주는 제도, 최대 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꽤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전과 적용 후 상속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자, 내가 만약에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않고 그냥 10억짜리 주택을 내가 물려받았다 그러면은 한부모 5억 가정을 해가지고 상속공제가 5억만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때 상속세 과표가 5억이 나서 상속세는 9천만 원을 내야 될 거예요. 9천만 원을 내야 된다. 20%에 1천만 원 빼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면은 여기 상속공제 5억이 빠지고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까지 빠져서 과표가 빵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액을 9천만 원이 아니라 0원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조건이 뭐라고요? 요거. 부모와 자녀는 10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자녀는 10년 이상 무주택 상태여야 되고 이때 10년 이상 거주해서는 미성년자 기간은 제외고요. 자, 그리고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자녀는 동거인이어야 되고 무주택 상태여야 된다. 자,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각각에 대해서 항목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개정 예정인 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즘의 젊은 세대의 풍속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통의 효사상과도 일치한다. 그러니까 효자, 효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절세액이 큰 만큼 요건도 까다로우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건을 잘 갖추도록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라. 돌아가시고 나서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좀 알아보고요. 제가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신세계 이마트 있죠?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금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롯데마트도 적자가 났고. 요즘에 워낙 이런 오프라인 마트, 대형 마트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이제 트렌드가 변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다 온라인으로 시키잖아요. 그리고 마켓컬리 같은 그런 경쟁업체, 쿠팡, 이런 데 워낙 세기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시켜 먹고, 특히 기존에 어떤 같이 살고 있던 대가족에서 전통적인 대가족, 3, 4인 가족, 뭐 대가족까지도 안 가요. 요즘에는 3, 4인 가족에서 1인, 2인 가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상속공제 제도도 이게 더 강화시켜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그런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 변화, 산업의 변화의 것도 있지만 재밌는 게 별도 기준 보유세 증가분이 100억이 늘었대. 100억이. 이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 등. 어.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사실 이마트는요, 맥도날드처럼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인데, 이제 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발목을 잡은 거예요. 이마트는 제가 알기로는 다 개인들 소유예요. 임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땅 장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그러면 내년에도 종부세, 재산세 더 늘어날 텐데, 와우. 그래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했고요.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여러분들 막 직장인 투잡하면서 오픈마켓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하고 부동산 세금 쪽 할 때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인 유튜브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거를 같이 보여드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제 나름으로는 어떤 이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이렇게 부동산하고 이 세금 쪽으로 특화해서 날마다 이렇게 해주는 건 없다. 그래서 제 나름의 특화를 하고 있고요. 이게 비록 오늘이 31번째 방송이지만 이게 300번, 한 3000번 가고 나면 제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돼 있을 거다. 라는 거를 믿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초창기에 저에게 하트 주시고 댓글 주신 여러분들께 뭔가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일요일인데 저는 또 스케줄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가서 또 공부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짧게 했고요. 날씨가 굉장히 오늘도 더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이 하루는 굉장히 소중한 하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이렇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한테 또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선물 같은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좋은 모습으로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